Hello everyone, s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Cindy. Welcome to TOEIC Speaking Lecture.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디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른 강의에서 오늘은 토익 스피킹 강의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뭐 다른 긴 설명 같은 것들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강의와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본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익 스피킹을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다른 책들 보면. 근데 잘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책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일단 처음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토익 스피킹의 맥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을 처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 강의를 꽤 오래 준비를 하셨거나 시험을 꽤 오래 보셨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거나 향상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원인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실전 문제만 많이 이렇게 훑다 보면은 이 기계적인 훈련, 기술은 느는데 전체적인 파운데이션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기본이 약하다 보니까, 기본이 약하면 그 위에 더 향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신 분들, 토익 스피킹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략법, 공식 알려드리고 실제 저와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그렇게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 토익 스피킹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 토익 스피킹이 오르지 않아서 애태우셨던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트 1으로 저는 들어가 볼까요? 뭐 전체적인 토익 스피킹이 어떤 강의고 어떤 시험이고 뭐 어떻게 이루어져, 이런 거는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너무 많으니까 저는 바로 파트 1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파트 1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주어진 한 100단어 정도 되는 거, 100에서 한 120단어 정도 되는 것을 지문 줄로 하면 4, 5줄, 6줄까지 별로 잘 안 가고 4줄에서 5줄, 아주 많은 경우 6줄 정도의 지문을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 2문제, 퀘스천 1, 2죠. 그래서 1번, 2번 문제, 각각 3점 만점의 총 6점 문제입니다. 준비 시간 45초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 45초 들어갑니다. 평가 기준 중요하죠. 적절한 발음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발음을 정확히 하는지. 발음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게 발음하는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 그런 거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의문문은 의문문대로, 평서문은 평서문대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하는, 올라가야 하는 인토네이션, 억양이 있죠. 그거. 그래서 발음, 강세, 억양을 중점적으로 채점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지문 유형을 좀 파악해서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출제 지문이 1번 파트 1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원전의 제품 광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할인 행사.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멘트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의 입장에서. 또는 이벤트, 또는 광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게를 개업합니다. 여러분 모두 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홍보 내용. 또는 뭐 가게를 개업한다든가 가게를 늘려요. 확장해요. 또는 또 다른 브랜치를 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광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신제품 광고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각종 공지사항이 여러 문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안에 사내에 이러이러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내 공지사항. 또는 공공장소의 안내방송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내, 공항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이죠. 그런 것들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 가이드,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아니 유명 유적지라든가 역사유적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해주시고 이런 거 금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 주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방송,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MC가 되는 거예요. 유재석 같이 MC가 돼서 초대 손님을 안내해주는, 이러이러 우리가 오늘 모시고자 하는 분은, 우리가 오늘 모실 게스트는, 주요 손님은 이러이러한 양력을 가진 이런 분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초대 손님 안내 멘트, 또는 그날 상 받으실 연설자라든가 또는 수상자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드리는 멘트, 또는 MC로서 다음 순서를 소개하는 멘트,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송,
또는 어떤 뭐 사적인 또는 공적인 행사 여러분 진행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멘트가 실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전화 녹음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업 업무 시간 working hours 이외에 전화하면 여러분 안내 멘트가 뜨죠. 방송 이미 녹화되어 있는 그 멘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라의 영업시간,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이 시간 내에 전화 걸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자동 응답 메시지, 이용법 소개, 1번을 누르려면 뭐고, 뭐 안내원을 연결하려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소개해야 되는 이런 것들 크게 제품 광고, 각종 공지, 방송, 행사, 전화 녹음에 대한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출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나와졌던 그런 파트 1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1번, 2번 문제가 3점이면 그렇게 큰 뭐 예를 들면 좌후반부로 가면 5점짜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지를 하진 않지만,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 여러분들 직접 무언가를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지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요도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후반부에 더 집중을 해야지 전반부도 뭐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시면 그럼 이 쉬운 파트 1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만점 받지 못하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반드시 만점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은, 점수 향상을 하시는 분들은 파트 1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느냐? 만점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 시간이 45초 주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준비 시간에 소리가 안 나요. 시험 보러 들어가 보셨죠? 조용합니다. 그 시간은 누구보다도 반드시 소리 내서 음독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스피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린 눈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와 보지 않은 문장은 여러분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법칙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야,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국어라도 내가 소리 내서 말해보지 않으면 관계대명사, 수동태, 투부정사는 다 알고 있어 내 머릿속에.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나오지 않죠. 왜? 소리 내서 음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45초는 여러분들에게 초집중의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도 그 시간만큼 집중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 내에 누가 보면 어때요? 누가 들으면 어때요? 제지하지 않죠. 소리 내서 음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 소리가 자연스러운 게 나오지. 아무리 눈으로 눈이 뚫어지게 봐도 입으로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소리 내서 음독해라. 45초 시간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실전에 제대로 한다. 근데 그때 눈으로만 열심히 봤으면 절대 실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부분은 이렇게 소리 내서 음독을 할 때 그냥 주저리주저리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포인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 이상 나열하는 부분이 꼭 나오죠, 여러분. and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토네이션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숫자 기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도 어떤 안내멘트 나올 때 숫자 기호가 중요하죠. 몇 열부터 몇 열, 항공기 몇 번, 이런 거, 전화번호 몇 번, 날짜는 며칠, 시간은 몇 시에 이 행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숫자나 기호를 정확히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끊기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장문이 계속 이어져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끊어야 될 부분들을 끊고 올려야 될 부분들 올리고 내려야 될 부분들 내리고 그 나머지는 차분하게 호흡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들 저랑 아주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억양은 여러분 일단은 기본은 지킨. 그 기본이 뭐죠? 마침표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좀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쉼표에서는 쉬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의문사 확인 이렇게 말했죠. 퀘스천 마크 있는 의문문을 여러분 모두 다 올리나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How are you? 이런 것들 있죠. How are you? How are you? 올려요, 내려요? 네, 헷갈리시죠? 그 의문문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사라면 여러분 우리 WH 있죠? 뭐 what, when, how, why 이런 것들 where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지 그냥 do you love me? Are you happy? Did you go there? 이렇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는 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question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뒤에 인토네이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억양은 일단은 기본은 지켜라.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꽤 잘 하시는 분들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실수했다. 일단 멘붕이 오죠. 우리는. 머리가 하얘져. 그러시지 마시고 실수를 했다면 침착하게 틀린 부분만 얼른 수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틀리면 멘붕 온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무튼 막 나오죠? 그러면 점수는 곤두박질 치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했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 틀린 부분만 얼른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그럼 앞에 읽었던 거는 X표대요. 그 멘트가 점수 대상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물론 실수했기 때문에 약간의 감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완전히 다 제로를 맞는 일이 없도록 당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멘붕에 빠져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코리안이 막 나와요. 틀린 부분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읽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시면 돼요. 하셨죠? 우리 왜 운동선수들 뭐 김연아 선수라나 손현재 선수라나 운동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얼른 그 부분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얼른 넘어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음 동작을 해야지 감점이 최소화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실수했으면 그 부분만 얼른 다시 한번 말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 다음으로 얼른. 자, 그 다음입니다. 본인이 지문 속 실제 화자가 되라. 이거는 여러분들 물론 읽는 시험이죠. 읽는 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내 방송을 하는 직원이 되시는 거예요. ARS 그 머신 있죠. 전화 머신이 여러분들이 하면 그 전화 머신 여러분이 직접 녹음하시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 이런 가게 개업합니다. 모두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가게를 개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호소력 있게 들린다. 이 채점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 아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와주세요. Welcome to my store. We are open another branch here. You know, top of the year. 진짜처럼. 물론 거기까지 가기에는 기본이 탄탄한 게 우선 되어야 되겠고 그게 조금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자신이 그 대사를 읽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멘트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책에서 왜 한때 뭐 빨리 읽어라, 최대한 빨리 읽으십시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셨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물론 내가 유창해요.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만큼 내가 비교적 영어를 꽤 하는 편이에요. 그럼 속독 좋죠. 유창성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독, 정독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정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속독이 가는 거지 유창하게 원어민 속도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수 막 연발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또박또박 꼭 원어민 발음처럼 굴러가고 빨리 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거. 또박또박 천천히 괜찮습니다. 시간 모자라서 감점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해서 감점을 받는 거지 시간이 다 못해 내가 30초 내 그래서 감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또박또박 실수 없이 명확하게 해라. 그게 파트 1의 만점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포인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발음을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 부분에서 제가 유의해서 발음하세요 하는 부분에 첫 번째 고유명사가 있었죠, 여러분. 예, 고유명사는 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고유명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발음과 다른 영어 발음의 고유명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발음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좋아하죠. 나오죠. 그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왜 그 스파게티의 나라 이태리라고 그러죠? 이태리, 그죠? 이태리. No. 그건 한국식 발음이에요. 어떻게 발음? 이 앞에가 정확하게 강세가 이렇게 앞에가 크게 강세가 되는 것들은 뒤에 발음 이태 이렇게 정확하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만 정확하게 하고 뒤에는 스무스하게 넘어가. 그래서 Italy라고 발음됩니다. 이태리가 아니라 Italy. 해볼까요? Italy. 다시 한번 Italy. Italy. 이렇게. 왜? 앞에가 아주 명확하게 강세가 나기 때문에 앞에 강해서 그 상대적으로 그 뒤의 것들은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소멸됩니다. 자기 발음이 명확하게 안 나고. 그래서 Italy 발음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태리 하면은 감점 대상되는 거죠. 그런 것들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해라. 다시 한번 Italy. Italy. 그런데 나라 이름은 이태리죠. 근데 우리 이태리 말, 이태리 사람은 이렇게 적고 강세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강세가 뒤로 빠지거든요. 이태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셔야 되는 거. Italian.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Italian. 다시 한번 Italian. Italian. 계속 따라하세요. 스피킹 강의 여러분 스피킹 잘하시고 싶어서 보시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계속 아까 뭐라고요? 제가 눈으로만 계속 보면 뭐만 낸다. 눈만 낸다. 눈만. 내가 잘하고 싶으면 입을 늘려야 돼. 입은 어떻게 자꾸 멈블링, 자꾸 읊조리셔야지 내가 읊조려 봤던 것만 읊조릴 수 있다. 까리? 많이 따라하세요. 입으로 따라하세요. 입으로. 내가 10번에 여러분들 10번, 내가 한 번에 여러분 10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갑니다. 자, 나라부터 Italy. Italy. 근데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말할 때 Italian. Italian. 그래서 Italy. Italian은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러게 그 이태리 말이 우리나라 영어랑 비스무리 하면서 발음은 다르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발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쓰면서 발음 롬합니다. 자, 롬. 예, 로마 아닙니다. 기억, 그거 기억. 두 번째,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 있죠, 여러분. 예. 이렇게 적고 Athens 이렇게 발음돼요. 아테네 전혀 다르죠. 다시 한번 연습. Athens.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좋아하는 이거. 요리 있죠? 스파게티. 우리가 스파게티라고 하는 정확하게 콩글리시 발음입니다. 얘가 여기 강세거든요. 스프게의 강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가 있는 거를 부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애들은 상대적으로 사그라든다. 자기 발음을 다 내지 못한다. 그래서 스파게티라고 정확히 터져 나오지 않고 스프게리 이렇게 발음이 돼요. 다시 한번 스프게리.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스프게리.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무심결에 스파게티하고 정확히 감점단이 쫙 가는 거죠. 우리가 혼동할 소지가 있는 거는 시험은 좋아한다. 많이 나옵니다. 또 계속 가볼게요. 일본 여러분 Japan 어통이 맞아요? 후반전이 맞죠. 다시 한번 갑니다. Japan 뒤에 강세입니다. Japan.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안 나죠. Japan. 이렇게 나요. 그런데 일본 말할 때는 강세가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Japanese. 여기는 죄가 정확하게 나요. Japanese. 다시 한번 Japan. 그런 것들 기억. 중국 갑니다. 나라 할 때는 앞에 강세 China. 중국말, 중국 사람 뒤로 빠져 강세 쭉 뒤로 빠져요. Chinese, 니의 강세 다시 한번 Chinese. 오케이. 우리가 아르헨티나라고 알고 있는 남미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리헨이 영어식 발음 아니에요. 우리 영어식 발음 아르헨이 발음은 G 발음이죠, 여기. 그래서 아르헨티나 발음인데 T의 강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다시 한번 Argentina. Argentina.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 아르헨티나 말할 때는 앞에 강하게 하는 Argentine. Argentine. 다시 한번 나라와 사람 해볼게요. Argentina. Argentina. Argentine. Argentine. 오케이. 아시아 갑니다. 앞에 강해서 여기 A가 정확히 발음이 돼요.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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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코바라고 하는 Moscow. 전혀 다르죠, 여러분. Moscow 발음됩니다. 자, Moscow. 다시 한번 시작. Moscow. Moscow. 이런 것도 중요해요. 기억.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얼른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태리부터 갑니다. 자, Italy. Italy. Italian. Italian. Rome. Rome. Athens. Athens. Spaghetti. Spaghetti. Japan. Japan. Japanese. Japanese. China. China. Chinese. Chinese. Argentina. Argentina. Argentine. Argentine. Asia. Asia. Moscow. Moscow. Good. 계속 갑니다. 외래어. 우리가 한국식 외래어 발음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외래어 발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쓰고 있는 거. 뭐 라디오, 포크 되게 많죠. 그죠? 여기 안에도 뭐 카페 이거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 근데 한국식 외래어 발음이 아니라 영어식 발음으로 걔네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원어민 발음으로. 그거 중요합니다. 막 굴리라는 말이 아니라 발음이 달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카데미 있죠? 발음해 볼게요. 카의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아가 정확히 발음이 안 터져 나와서 academy 하시는 거예요.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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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아마추어 하는 거 있죠? 앞에 강하게 해서 am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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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꽃 다발 이런 뜻의 부케죠? 결혼식에 우리가 부케 하는 거. 강세를 뒤로 빼는 거야. 그래서 bouquet. bouquet 발음이 K. 영어에서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영어스럽지 않아요. 발음이 얘가. 자, bouquet. 계속 따라하고 계시죠? bouquet. 역시 카페 하는 것도 영어 태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cafe 발음이 여러분. 강세 뒤로 빼고 다시 cafe. 다시 cafe. 네, 우리가 좋아하는 샐러드 뷔페 갈게요. buffet. buffet. 그 뒤에가 약간 영어스럽지 않고 다르죠. 생긴 거랑도 발음은 다르고 얘가 영어 태생의 단어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하는 거 있죠. 발음 갈게요.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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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 중에 하나 다들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래어 단어 기억하고 갑니다. academy. academy. amateur. amateur. bouquet, bouquet, cafe, cafe, buffet, buffet, marketing, marketing. 강세 갑니다. 시험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틀릴 만한 소지가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겠죠. 당연히.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품사에 따라서 한 단어가 동사의 뜻도 갖고 명사의 뜻도 갖고 있는 단어가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런데 품사와 동사이냐 이 문장 안에서 명사이냐에 따라서 강세가 달라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동사를 명사 강세로 하는 거죠. 명사를 동사 강세로.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네 가지. 볼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자, 기본 룰을 그래요. 뭐 아주 예외가 없진 않지만 보통은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뜻이 명사할 때는 앞에 강세가 와요. 동사할 때는 뒤에 강세가 와.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룰이에요. 대부분의 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드레스라고 많이 보시죠? 그죠? 예, 우리가 주소라고 알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자, 명사는 앞강세라 그랬어요. 얘가 물론 주소도 있고 연설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명사의 뜻일 때는 앞에 강하게. 자, address. 시작.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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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얘가 얘 동사 위치에 왔네. 동사 위치에 올 때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연설하다, 뭔가를 언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 할 때는 뒷강세로 강세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address, 이번에는 address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address, address.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기록이란 때 뭐 여러 가지 있죠. record 있죠. record. 역시 기록, 음반이나 명사할 때는 앞에 강하게 record 있죠. record, record. 동사 녹음하다, 기록하다라고 할 때는 뒤로 갑니다. record, record. 네, 대표적인 세 번째 동사 갑니다. increase라는 단어. 명사로 인상, 이렇게 오른다는 뜻이죠. 그럼 증가, 인상, 명사할 때는 앞에 강세 increase, increase. 증가하다, 동사 뜻도 같이 있습니다. 강세 뒤로 빼십시오. increase, increase. 우리가 콘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쟁, 뭐 대회 이런 뜻이에요. 명사 갈 때는 역시 앞강세 contest. 다시 contest. 경쟁하다 또는 반대하다 동사 뜻 같이 가고 있어요. 강세 뒤로 뺐어요. contest, contest. 이렇게. 이 외에도 많지만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 이 4개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품사에 따라 강세가 달라지는 것들을 강세 주의에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다시 한번 파트 1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